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김제 시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을 두고 최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사용 내역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박준배 김제시장과 관계자들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를 찾았습니다. 김제시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날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면 세종시가 아닌 김제의 한 고깃집에서 점심값으로 42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업무 추진비를 누가 쓴 것이냐? 진짜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시장의 비선 조직들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이냐? 시청 직원 13명과 먹은 콩나물국밥 값이 33만 원을 넘긴 경우도 있습니다. 한 명당 2만 4천 원짜리 국밥을 사 먹은 셈인데 이른바 황제 국밥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봐야 뭐 다른 걸 추가 메뉴로 해본들 만 원이 넘을 수가 없습니다. 2만 4천 원, 19,000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건 허위로 썼다고밖에. 취재진은 박 시장이 취임 때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 추진비를 좀 더 살펴봤습니다. 시장을 만나러 온 손님에게 마실 것을 제공한다며 지역 내 한 약국에서 98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도 채 안 돼 같은 명목으로 그 약국에서 무려 97만 원을 결제합니다. 바카스로 계산하면 적어도 4,000병 넘게 구입한 셈입니다. 시민단체인 열린 김제 시민 모임은 박 시장의 업무 추진비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하게 쓰였는가 하는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같은 시간대 새해를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연 박 시장은 고발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지 못할 때 우리 간부님들이 저를 대신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시민단체는 박 시장과 함께 전직 시의장의 업무 추진비 사용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 배움과 성장에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를 통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 구현도 약속했습니다. 김남호 기자입니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2021년 전북교육 최우선 정책으로 안전한 학교와 미래혁신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문화 혁신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과 피해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치유교육 프로그램도 강조했습니다. 학교 폭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정말 문제가 되고 국가의 법이 개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학교 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복적 그런 치유를 해주는 것이 저희 교육청이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에서 새롭게 주목받은 작은 학교들의 장점을 살려 농어촌과 원도심 작은 학교 세우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울림 학교 정책을 기반으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교육 생태계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위기와 환경 파괴를 멈추기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과 공생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환경 감수성을 기르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혁신교육 10년을 디딤돌 삼아 모든 학교가 지역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교육 불평등 문제와 교육 지방분권 달성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물품을 지원하는 푸드마켓이 정읍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채운 물건들은 대부분 기부를 통해 마련된 것들인데요. 지속 가능한 시설로 자리 잡기 위해 지역사회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라면과 같은 식료품부터 코로나19 상황 속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까지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습니다. 선반에는 물품 가격 대신 물건 값어치에 따라 매겨진 품목 단위가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정읍 사단법인 참 좋은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품을 지원해주는 푸드마켓입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한 달에 한 번 이곳으로 와 원하는 품목들을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읍 지역 저소득계층 500가정이 물건 아래에 적힌 합산 품목 5 이하 범위에서 자유롭게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공간을 채운 물건들은 대부분 기부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330여 종에 달합니다. 푸드마켓은 음식을 전달받는 푸드뱅크에서 더 나아가 지원 품목을 수요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앞으로 푸드마켓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물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혜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상자 발굴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면 600명, 700명 나눔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조금씩 한 사람은 없도록 우리 마켓이 사회복지 이제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에 손발이 되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은 물품 기부와 후원, 자원봉사 지원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추운 날씨 속 푸드마켓의 나눔 실천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대부분 기업들이 신입사원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관심이 취업보다 창업 쪽으로 몰리면서 전북도가 창업 지원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도는 2021년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해 창업 지원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도는 창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나 시제품 제작, 창업 교육 등 1인당 최대 1,500만 원 상당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는 기술 창업과 이제 일반 창업을 구분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는데, 기술 창업은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초기 창업자들이 비대면으로 전환 시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이 또 성장할 수 있는 펀드를 한 200억 정도로 조성해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공모 사업을 통해 총 2,100여 명의 청년들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은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어들면서 취업보다는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의 문이 많이 좁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서 해주는 1인 미디어 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혼자 나아갈 수 있는 창업에 대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좋은 창업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저는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청년 창업 지원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민선 7기 들어 청렴을 행정의 우선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에서는 3등급에 머물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부안군이 밝힌 새로운 방침 가운데 하나는 투명하고 청렴한 열린 행정이었습니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권익현 군수는 지난 임기 동안 청렴 부안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습니다. 그전까지 공무원 비리나 부정부패 등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더 공정하고 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안군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는 또 3등급입니다. 공공기관이나 업무 경험이 있는 외부에서 평가했을 때 작년과 같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가 평가한 내부 청렴도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 등급 떨어졌고, 여기에 부패 사건 등을 반영해 종합 청렴도를 집계한 결과 3등급을 받은 겁니다.
소극 행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느냐라는 적극 행정 항목이 포함이 된 게 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부안군은 2년 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관련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청렴 부안혁신위원회를 두고 자체 평가도 이어왔습니다. 민간단체와 청렴 협력체도 운영한다며 청렴도 개선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평가는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율적인 내부 통제 제도도 손볼 방침입니다. 그동안 청렴은 공무원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며 청렴 의무를 강조해온 부안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민선 7기 후반기 권익현 노예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의 연말연시 5대 범죄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발생한 5대 범죄는 380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폭력 220여 건, 절도 130여 건 등이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5대 범죄 450여 건보다 16% 가까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3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유형으로는 자가격리 위반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이 있습니다. 전북도 경찰은 지난해 2월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두 22건, 69명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해 7월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던 김제 지역 응급의료 서비스 문제가 개선됐습니다. 김제시는 4일 김제 우석병원을 응급의료시설 운영지원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김제 우석병원은 이달부터 1년 365일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앞서 김제시 의회는 이정자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응급의료지원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정읍 신태인 공영터미널이 새롭게 조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태인 공영터미널은 광주와 전주, 부안 등 하루 17회 시외버스 운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터미널은 지난 2019년 운영사업자 부재로 폐쇄 위기에 놓였지만 정읍시가 현대화 사업을 결정해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현대식으로 꾸며진 새 터미널이 이용객과 주민들에게 최상의 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변 상권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해 정읍에 짓고 있는 공공 실버주택이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공정률 85%에 이른 공공 실버주택에 대한 입주 희망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정읍 시민 가운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주민 등입니다. 공공 실버주택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답안지 조작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도 경찰청은 최근 전북도 교육청이 기간제 교사 A씨를 사문서 위조와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2학기 중간고사 도중 한 학생의 OMR 답안지에 적힌 오답을 수정 테이프로 고쳐 정답으로 바꾼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답안지를 임의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동료 교사의 도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 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운영해 102명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습니다. 피의자 가운데 83%는 10대나 20대였고 실제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청소년을 성매수한 뒤 성관계 영상 등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별수사단 운영기간이 끝났지만 사이버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도가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으로 4개 지구 360가구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의 마을 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5곳 가운데 4곳이 선정돼 국비 600억여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구는 김제시 신풍동 100호와 요촌동 80호 등입니다. 건설 비용과 관리 운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하고요. 건설 사업비 중 10%가량은 해당 지자체에서 분담하게 됩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56곳에 바닥 놀이길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교육청은 학교 유휴 공간에 바닥 놀이길을 그려 학생들이 특별한 준비물 없이도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학교당 990만 원씩 모두 5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산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지리산 허브밸리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무궤도 열차 구입을 위해 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상반기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무궤도 열차는 20인승 규모의 기차 형태로 제작되는데요. 지리산 허브밸리에는 무궤도 열차와 함께 허브밸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트레일 도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만들어서 허브밸리를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고등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역 한 고교 운동부 코치 3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80시간의 사회봉사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17일 진로와 고민 상담을 핑계로 제자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려 부당 대출한 감정평가사와 은행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는 배임 등의 혐의로 브로커와 은행 임직원 등 2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부동산 가격 공시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감정가를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해 이를 근거로 감정가의 최대 70%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문을 연 뒤 처음으로 관할 지역에서 연안 사망 사고가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6년 문을 연 부안해경은 2018년 5명, 2019년 1명, 지난해에는 1명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해루질을 하다 익사한 사람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사 2명, 해수욕장 익사가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연안 사고는 모두 64건입니다. 고창 방장산을 둘러볼 수 있는 산책로가 새롭게 조성됐습니다. 2km 길이의 등산로에는 보행 매트와 원주목 계단, 방향 지시 안내 표지판 등이 함께 설치됐습니다. 고창군은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등산로를 기존 등산로 등과 함께 고창의 대표 산책로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